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페스타 RCNN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스타 RCNN의 등장 배경입니다. 리전 프로포설 추출을 위해서 사용되는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은 CPU 상에서 동작하고 이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은 전에 했던 페스타 RCNN 모델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이 영역 추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GPU에서 수행이 되어야 하고 또 CPU에서 했을 때는 이미지당 2초가 걸릴 정도로 매우 느리고 또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ast RCNN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전 프로포설 추출 작업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인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 RPN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RPN은 리전 프로포설을 보다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와 가로 세로비를 가지는 바운딩 박스인 앵커 박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트 RCNN 모델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RPN,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와 페스트 RCNN 모델이 합쳐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스트 RCNN의 구조인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하는 부분이 셀렉티브 서치 알고리즘에서 RPN, 리전 프로포설 네트워크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스타 RCNN 모델의 동작 순서인데 간단하게 먼저 인풋 이미지를 컨볼루션 계층을 활용해서 합성원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피처 맵을 만들고 피처 맵은 RPN과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동시에 전달을 합니다. 이건 이제 RPN과 클래시파이어가 피처 맵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 RPN은 피처 맵을 기반으로 객체가 있을 만한 곳을 찾고 그다음에 리전 프로포설 영역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 추정 결과를 로이풀링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처 맵과 영역 추정 경객 박스를 활용해서 객체 탐지를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RPN은 객체가 어디에 있을지, 그러니까 객체가 어디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할지 딕터가 그거를 말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이 모델에 사용된 중요 아이디어들 중에 먼저 앵커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할 경우에 원본 이미지를 일정 간격의 그리드로 나눠서 각 그리드 셀을 바운딩 박스로 간주하여 피처 맵에 인코드하는 덴스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덴스 샘플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서브 샘플링 레이티오를 기준으로 그리드를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밑에 사진처럼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800 x 800이고 서브 샘플링 레이티오가 100분의 1이라고 할 때 CNN에 모델에 입력시켜서 얻은 최종 피처 맵의 크기는 8 x 8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피처 맵의 각 셀은 원본 이미지의 100 x 100만큼의 영역에 대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는 총 8 x 8개만큼의 바운딩 박스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고정된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할 경우에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를 일정 그리드로 나누어서 그 셀을 바운딩 박스로 간주해서 피처 맵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마다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게 됩니다. 또 차나 동물, 사람처럼 전부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그리드로 셀을 나누면 모든 사물에 대한 영역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한 위치에 사전에 정의한 서로 다른 크기와 이제 가로 세로비, 에스펙트 레이티오를 가지는 바운딩 박스인 앵커 박스를 생성해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포착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크기와 비율을 가지는 앵커 박스를 생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앵커 박스를 세 가지 스케일과 세 가지 비율을 가지는 총 9개의 서로 다른 앵커 박스를 사전에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케일은 앵커 박스의 위드와 헤이트, 너비와 높이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에스펙트 레이티오는 그 높이와 너비의 길이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서 또 에스펙트 레이티오 이 비율에 따른 너비와 높이의 길이는 이 비율이 1대1일 때 앵커 박스의 넓이를 유지한 채 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S이며 이 에스펙트 레이티오가 1대1일 때 앵커 박스의 넓이는 S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그 비율이 1대2가 되었을 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위드와 헤이스를 구하고요. 그 반대로 너비가 높이의 2배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또 앵커 박스는 원본 이미지의 각 그리드 셀의 중심을 기준으로 생성을 합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서브샘플링 레이티오를 기준으로 앵커 박스를 생성하는 기준점인 앵커를 이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이 앵커를 기준으로 사전에 정의한 앵커 박스 9개를 생성을 합니다.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는 600 x 800의 이미지고 서브 샘플링 레이티오는 16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앵커가 생성되는 수는 1900개고 앵커 박스는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사전 정의했기 때문에 총 17,100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기존의 고정된 크기의 바운딩 박스를 사용할 때보다 9배나 많은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수 있고 또 보다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이제 앵커 박스의 예시인데 이 이미지와 같이 18 x 25, 총 450개의 점이 모두 앵커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각 앵커들의 좌표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중심으로 이제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길이와 비율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까지 설정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앵커 박스를 만들게 되면은 총 9개의 사전 정의된 앵커 박스를 각 앵커마다 생성하기 때문에 총 4050개의 앵커 박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그 어떤 이 빨간 점 앵커를 기준으로 9개의 앵커를 생성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모두 생성된 앵커 박스들을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박스들이 다 리전 프로포설이 되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RPN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원본 RPN은 원본 이미지에서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에서 앵커 박스를 생성하면은 수많은 리전 프로포설이 아까처럼 만들어지는데 RPN은 이 리전 프로포설에 대하여 클래스 코어를 매기고 바운딩 박스 코에피션트를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앵커 박스들에 대해서 RPN이 클래스 코어를 매기고 바운딩 박스 코에피션트를 출력을 해서 그걸 또 기반으로 그때 출력된 것들을 기반으로 또 패스트 RCNN 모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RPN의 동작 과정인데 먼저 원본 이미지를 프리트레인된 VGG 모델에 입력해서 피처맵을 얻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원본 이미지의 크기가 800 x 800이고 섭샘플링 레이티오가 100분의 1이라고 했을 때 8 x 8 크기의 피처맵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서 얻은 피처맵에 대해서 3 x 3의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합니다. 이때 피처맵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패딩을 또 추가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 클래스 코어를 매기 위해서 피처맵에 대하여 1x1의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합니다. 이때 출력하는 피처맵의 채널 수가 2x9가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왜 2x9냐 하면은 앵커 박스 RPN은 그 후보 영역 리전 프로포설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지 않고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그리고 앵커 박스마다 9개의 그리드 셀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9 해서 2x9의 채널 수가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얻기 위해서 피처맵에 대하여 1x1의 컨버루션 인산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이제 출력하는 피처맵의 채널 수가 4x9가 되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 4는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에 맞춰서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RPN의 출력 결과인데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앵커 박스의 종류에 따라 객체 포함 여부
그러니까 객체가 박스 안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피처 맵이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앵커 박스의 종류에 따라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나타내는 피처 맵입니다. 이때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할 때 사용한 파라미터들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8x8의 그리드 셀마다 9개의 앵커 박스가 생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총 576개 리전 프로포설이 추출이 되고, 피처 맵을 통해서 각각에 대한 객체 포함 여부와 또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클래스 코어에 따라서 상위 n개의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넌 맥시멈 서프레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최적의 리전 프로포설만을 패스트 RCNN에 전달을 합니다. 다음으로 fast RCNN의 루스 펑션, 손실 함수의 수식이고요. 각 사용된 이제 파라미터들을 이제 적어놓고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바운딩 박스 리그레스에서 사용한 파라미터들인데요. 이때 이제 tx, ty, tw, th는 각각 경계 박스의 좌표랑 너비, 높이를 뜻하고요. 또 여기서 x는 예측한 경계 박스, 그 다음에 xa는 앵커 박스, 그 다음에 x별은 이제 실제 경계 박스를 뜻합니다. 해서 보시면 각 파라미터들을 이제 예측 경계 박스에서 앵커 박스를 빼거나 아니면 실제 경계 박스에서 이제 앵커 박스를 빼면서 그 루스를 구해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 RCNN의 학습 과정인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된 VGG16 모델에 800x 800x 3 크기의 원본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50x 50x 512 크기의 피처 맵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샘플링 레이티오는 16분의 1인데, 이렇게 먼저 프리트레인된 VGG16 모델에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피처 맵을 출력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크기에 서브샘플링 레이티오를 곱한 만큼의 그리드 셀이 생성이 되고, 이제 이를 기준으로 각 그리드 셀마다 9개 앵커 박스를 생성을 합니다. 즉 원본 이미지에 이제 50x 50개 이제 그리드 셀이 생성이 되고, 각 그리드 셀마다 9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총 22,500개 앵커 박스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VG16에서 출력된 피처맵을 입력받아서 RPN이 이제 각 앵커에 대한 클래스 코어랑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리전 프로포설이 있는 이제 프로포설 레이어에서 이번 과정에서 생성된 앵커 박스와 RPN에서 반환한 이제 클래스 코어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사용을 해서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을 합니다. 먼저 이제 넌 맥시멈 서프레션을 적용을 해서 부적절한 객체를 제거한 뒤에 클래스 코어 상위 n개의 앵커 박스를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를 앵커 박스에 적용을 해서 앵커 박스가 객체 위치를 더 잘 디텍트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RPN이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앵커를 이제 선택을 해주는 앵커 타겟 레이어인데, 먼저 아까 생성한 앵커 박스 중에서 원본 이미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앵커 박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티브와 네거티브 데이터를 샘플링 해주는데, 이때 퍼스티브는 이제 객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앵커 박스 중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가장 큰 IO 값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의 IO 값이 0.7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박스를 이제 퍼스티브 샘플로 선정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의 IO 값이 0.3 이하인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인 경우에는 무시를 합니다.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RPN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이제 추출됐던 리전 프로포설들 중에서 패스트 RC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샘플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선택된 리전 프로포설은 이제 맨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출력된 피처 맵에서 로이 풀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리전 프로포설과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의 IOU를 계산을 해서 0.5 이상일 경우에 포지티브, 0.1에서 0.5 사이일 경우엔 네거티브 샘플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VGG를 통해서 얻은 피처 맵이랑 전 6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샘플들을 사용을 해서 로이플링을 수행을 해줍니다. 로이플링은 저번에 페스트 RCNN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로이플링을 통해서 고정된 크기의 피처 맵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페스트 RCNN 모델에 입력을 해주는데 이 과정은 페스트 RCNN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페스트 RCNN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RPNN과 이제 RCNN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시키는 Alternating Training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요. 이 Alternating Training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앙커 제너레이션 레이어 생성된 앵커 박스와 원본 이미지의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를 사용을 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RPN을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VGG16도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정에서는 RPN과 VGG16만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생성된 앵커 박스와 그다음에 RPN에서 얻은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리전 프로포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프로포설 타겟 레이어에서 패스트 RCNN 모델을 학습시킬 포지티브 네거티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패스트 RCNN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때 VGG16도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패스트 RCNN과 VGG16만 더 학습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 과정에서 학습시킨 RPN과 패스트 RCNN에서 RPN에 해당하는 부분만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VGG16은 학습이 안 되게끔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에서는 패스트 RCNN이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 패스트 RCNN에 맞게 RPN만 추가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학습시킨 RPN을 활용해서 추출한 리전 프로포설을 활용해서 패스트 RCNN을 파인 튜닝 시켜줍니다. 이때는 이제 똑같이 RPN과 VGG16을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학습된 RPN을 활용해서 추출된 리전 프로포즈를 활용해서 패스트 RCNN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부분입니다. 먼저 이 표는 이제 파스칼 2007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한 실험표인데 SS는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한 거고요. 이 B는 이제 엣지 박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방법과 이제 RPN을 사용한 방법을 보시면은 MAP도 더 높게 나오고 이제 사용한 프로포절 수도 훨씬 더 적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ZF는 ZF넷을 사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VGG16을 이제 프로포절과 디텍션에 모두 적용해서 실험한 결과인데 먼저 일단 unshared 이건 이제 RPN과 VGG에 피처 쉐어링을 진행하지 않은 건데 이 진행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셀렉티브 설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셀렉티브 설치는 66.9의 MAP가 나왔는데 피처 쉐어링을 하지 않은 RPN만 하더라도 68.5의 MAP가 나왔고요. 피처 쉐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더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2 데이터셋과 코코 데이터셋을 더 추가했을 때는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러닝 타임인데요. 셀렉티브 설치보다 RPN이 훨씬 더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디텍터도 프로포절 수가 줄어들면서 걸리는 시간이 매우 줄어든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앵커의 어떻게 설정 방법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를 나타낸 표인데 왼쪽 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비율로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생성을 했을 때 가장 MAP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앵커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아까 손실 함수에서 람다를 10으로 디폴트를 했었는데 그 10으로 디폴트를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10으로 이제 람다를 설정한 이유인데 람다가 10일 때 그 분류 손실과 회귀 손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앞항과 뒤항의 균형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람다를 10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IOU 스레시홀드 값에 따른 리커를 계산하는 실험에 대한 표인데요. 어, 이제 각각 프로포설의 개수가 300, 1000 그리고 2000개일 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셀렉티브 설치랑 엣지 박스 그다음에 RPN을 비교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넌 맥시멈 서프레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RPN은 프로포설이 2000에서 300까지 줄어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RPN은 적은 프로포설을 통해서도 물체를 잘 찾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또 사용을 했을 때 패스트 RCNN과의 성능 비교인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IOU 스레시홀드에서도 로컬라이제이션 정확도가 높은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했을 때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까 그 코코 데이터셋에서 학습한 게 파스칼 데이터셋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한 실험표입니다. 그래서 코코를 통해서 학습했을 때가 파스칼 07과 2012를 사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두 개를 같이 모두 함께 사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패스트 RCNN 모델은 파스칼 2012 데이터셋에서 MAP 값이 75.9 매우 높은 MAP 값이 나오면서 패스트 RCNN 모델보다 더 높은 디텍션 성능을 보였고 또 패스트 RCNN 모델이 0.5 프레임이었던 반면에 패스트 RCNN은 17프레임을 보이면서 이미지 처리 속도 면에서도 더 발전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피처 익스트랙션에 사용하는 컨볼루션 레이어 피처를 공유하면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디텍션 속도에 대해서는 실시간 디텍션 그 속도가 매우 느린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